안녕하세요. 백산고등학교 유수연입니다. 저는 오늘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라는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이 책은 과거 전통시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몸과 병, 의료와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매우 드문 한국 의학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전근대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의료와 관련한 일상생활 모습을 찾아내고 일제시기 보건과 관련한 자료들, 약재 및 약기, 조선시대 문헌 등의 풍부한 자료를 통해 전근대 시기 우리 의료와 의학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부 고통받는 몸의 역사에서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열자의 의미는 호랑이가 살점을 뜯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열자는 현재 콜레라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콜레라에 걸리게 되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사지가 차가워지며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콜레라에 걸리면 순식간에 몸에 반응이 일어나고 숨을 거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1821년, 1822년 두 해에 걸친 콜레라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만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고된 숫자일 뿐 더 많이 죽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정부는 1885년부터 본격적인 검역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선박 검역, 중국 임판자 검역, 기차 검역, 여행자 검사, 환자 색출을 위한 호구조사, 체병 검사 등 여러 검역을 했습니다. 콜레라로 의심되는 질병이 보고되면 경찰이 전염지로 출동해 전염병 환자를 확인하며 관할 지역 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집안 또는 피병원으로 격리했습니다. 아울러 묽은 황사 또는 석탄산을 사용해 환자의 집과 쓰던 물품 등을 깨끗이 소독했습니다. 막을 방도도 없고 고칠 약도 없다. 누구를 쓰러뜨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피난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피난은 최선의 방법이긴 했지만 그것도 고달프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옮겨 다니는 수고스러움도 그렇지만 자신의 생활터전을 버리고 오랫동안 산간벽촌에서 살다 돌아오는 방법은 굶어 죽는 모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민으로 떠들면서 하루 끼니를 잊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난지의 원주민이 반드시 호의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곡식을 축내고 병을 옮기는 불청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역사 속의 의료생활에서 여러가지 의료기관에 대해 알려주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내의원이 있습니다. 내의원은 왕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약과 의사를 곁에 두어 최고의 의학을 누리게 만든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의학의 중추인 전의감이 있습니다. 내의원과 차이점은 내의원은 왕, 왕비, 성왕 등을 건강을 책임졌다면 전의감은 해민서와 함께 정부 각 기관에 설치된 약방의 운영, 병든 관리에 대한 약재 하사, 공모 활동에 필요한 의료 활동, 각 지방 약재의 진상 감독을 맡았습니다. 또한 해민서와 함께 의원을 양성시켰습니다. 전의감은 고등교육을, 해민서는 하등교육을 맡았습니다. 해민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해보자면 일반 서민들을 위해 약을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일 말고도 의녀를 교육하는 일, 역병이 돌았을 때 구료관을 파견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에서 의료가 어떻게 민중에 다가서게 됐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학이 귀족 의료에서 서민 의료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왔지만 그것이 일반인에게 내려온 것은 조선 후기나 되어서입니다. 구급방의 편찬, 언해보는 의서 발간, 약계의 성행은 의학이 좀 더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급방은 위급한 병을 의원이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여러 구급방 중에서 허준이 편찬한 언해 구급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구급방과 언해본 의서의 편찬이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약계는 민간에서 주도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약국을 갖추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를 조직해서 필요한 약과 의원을 확보했고 이런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약계가 태동됐습니다. 우선 콜레라 동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20세기 이후 콜레라 유행이 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로는 엄격해진 검역과 소독, 예방접종을 실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라균의 동력 약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이감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간호학 중 양리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의학을 담당하는 전이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의원을 양성하는 일이, 그중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매력적이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서양의학은 질병중심적, 한의학은 인간중심적 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의 의학이란 발병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있다기보다는 환자 자신의 저항력 혹은 정신력의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정신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서양의학에서처럼 인체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인체의 각 부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우선 저는 이 책을 의학과나 간호학과와 같이 의료 분야 계열에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별로 접하지 못했던 보건의료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담아있지도 않고 사진 자료도 부분에 추가되어 있으므로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